지금 한국 차단이 코앞입니다. 방금까지 열리던 바이비트가 어느 날 갑자기 접속 불가로 바뀔 수 있어요. 자산이 안에서 멈추기 전에 지금 움직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차단은 예고 없이 체감됩니다. 업데이트가 먼저 끊기고 그 다음 로그인이나 출금이 버벅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엔 문이 잠기듯 닫히니까 나중에가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 혹시 바이비트에 코인이 남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공포 영화가 아니라 현실 비상대피 안내입니다. 지금은 수익보다 접근 가능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바이비트 차단이 진행되는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이 신규 다운로드도 업데이트도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앱 오류가 아닙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들어간 흐름이고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느슨해 보여도 내일은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국면입니다. 막힌 다음에 옮기려면 시간도 마음도 전부 급해집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켜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새 기능은커녕 기본 기능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접속 차단 가능성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지금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고 하면 설치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한번 지우면 돌아갈 문이 닫히는 느낌이 될 수 있으니 삭제 후 재설치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작부터 막힙니다. 외부로 들어가도 제한이 걸릴 수 있어서 진입 자체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즉, 미신고 해외 거래소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단 원인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제재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금 이슈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뭘 해야 하느냐? 첫 단추는 내 자산이 어디에 있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현물만 있는지, 선물 포지션이 열려 있는지, 출금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선물 포지션이 열려 있으면 출금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지션과 증거금이 얽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동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밖으로 꺼내두면 어느 앱이 막히든 내 코인은 내 통제 안에 남습니다. 개인 지갑은 쉽게 말해 내 금고입니다. 거래소 지갑은 남의 창고에 맡겨두는 느낌이고요. 지금처럼 문이 닫힐 수 있는 시기엔 내 손에 열쇠를 쥐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다만 출금은 급할수록 실수가 나옵니다. 주소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으니 서두르되 확인은 더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속도와 정확도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출금할 때는 어느 네트워크로 보내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길이 다르면 도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 설치가 막힌 만큼 웹사이트로 들어가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웹 접속도 제한될 수 있으니 웹이면 괜찮겠지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영역이라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회보다 이동이 더 깔끔합니다. 우회는 잠깐 숨통을 틔울 수 있어도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막히는 쪽에 매달리면 마음이 계속 불안해져요. 반대로 자산을 옮겨 놓으면 그 순간부터 게임이 내 페이스로 바뀝니다. 국내 거래소로 가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해서 선물 스타일 매매가 막힙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갑자기 길이 막혔을 때 우회로 지도를 미리 쥐고 가는 느낌이실 겁니다. 그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처음이라 메뉴가 어려워요라는 분들도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조건만 골라 넣었습니다.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라 단타하시는 분들은 손에 잡히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개 거래소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바로 이동 버튼 누르기 전에 고정 댓글부터 읽고 흐름을 잡아두시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초보자 기준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차트를 봐도 진입 타이밍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타이밍은 감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간단히 잡고 갑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해 매수하는 것.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해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롱과 숏은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방향만 다른 같은 도구입니다. 상승장에선 롱이 편하고 하락장에선 숏이 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 예측이 아니라 추세 확인입니다. 추세는 큰 파도, 단타는 작은 물결입니다. 작은 물결만 보고 역방향으로 뛰면 쉽게 휩쓸립니다. 큰 파도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타이밍을 잡는 게 단타가 쉬워집니다. 롱을 고민할 때 첫 번째로 볼 건 상승 추세입니다. 차트가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저점도 같이 올라오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밟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강한 상승 신호로 보는 이유는 장기 흐름 위로 단기 힘이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바람개비가 아니라 경사도입니다. 선이 위로 기울고 가격이 그 위에서 버티면 롱 쪽이 유리해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선이 눕거나 꺾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량은 엔진 소리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도 같이 늘면 엔진이 힘을 내는 거고요.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시큰둥하면 겉만 번지르르한 반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증가하는 장면은 롱 근거가 됩니다. 시장 참여가 붙었다는 의미라 신뢰도가 올라가고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이야기, 기관 자금 유입, 비트코인 ETF 승인처럼 분위기를 밀어주는 호재가 나오면 롱 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차트가 저점을 계속 낮추고 반등이 짧아지면 시장이 아래로 미는 힘이 강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하락 추세는 미끄럼틀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잠깐 올라와도 다시 밀리고 이전 저점을 깨면 분위기가 더 차가워집니다. 이런 흐름에선 숏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특히 다른 신호와 겹칠 때 힘이 커집니다. 거래량도 숏 판단에 도움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재 뉴스는 하락을 재촉합니다. 규제 강화 발표,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이 규제를 더 조이는 정책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시장 심리가 급격히 식을 수 있어요. 그런 국면에선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더하면 단타 기준이 더 단단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하고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보는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에 힘이 붙는지 빠지는지 보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보여주는 고무줄이고요. 단타에선 이 두 개가 방향 감각을 잡아줍니다. 지표는 정답이 아니라 확률을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수치가 알려주는 건 예언이 아니라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표 하나만 믿기보다 여러 근거가 같은 방향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신호에 전부 걸어버리는 게 아니라 추세와 거래량, 뉴스까지 맞물릴 때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퍼즐이 맞을수록 진입이 편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RSI 70만 보고 무조건 숏을 잡거나 골든 크로스만 보고 전부 걸어버리는 식이죠. 신호 하나는 단서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신뢰도가 올라가는 순간은 여러 조각이 겹칠 때입니다. 추세가 위고 거래량이 따라주고 뉴스가 긍정이고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을 지지하면 그때 진입이 훨씬 편해집니다. 반대로 추세는 상승인데 거래량이 죽어있고 뉴스가 악재로 뒤집히고 지표가 과열을 찍으면 그때는 잠깐 멈춤이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단타는 안 들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롱 포지션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매매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시장이 위로 갈 때는 롱으로 타고 아래로 갈 때는 숏으로 따라가면 불필요한 역방향 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입 기준이 섰다면 다음은 나갈 기준도 같이 세우는 겁니다. 단타는 들어가는 순간보다 나오는 순간에 실력이 갈립니다. 기준이 있으면 손이 덜 떨리고 기준이 없으면 감정이 대신 눌러버립니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 지금은 한국 차단 이슈로 거래소 접근 자체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매매 실력 이전에 자산을 안전하게 이동할 루트부터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이 켜진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업데이트가 막히고 접속이 막히는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준비된 분들만 침착하게 출석하고 읽음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설치가 막힌 상황이라 더더욱 처음부터 대안을 정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한번 길이 끊기면 그 다음은 우회보다 혼란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둔 5개 거래소 비교가 도움이 됩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100 이벤트까지 한국인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조건만 모아뒀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5개 정보뿐 아니라 단타에 바로 쓰는 꿀팁도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롱, 숏 기준과 같이 보시면 실전에서 헤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10분 안에 핵심만 쏙쏙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국 차단 흐름이 굳어지기 전에 바이비트 자산은 빠르게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편합니다. 오늘 영상은 겁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늦기 전에 길을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이동 루트를 먼저 잡아두세요. 그래야 매매도 마음 편히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실전적인 기준으로 찾아오겠습니다.